여러분, 광대시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릴 적 동화로 알고 있던 이야기의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푸른 수염. 여러분도 아시죠? 부유하지만 기괴한 수염을 가진 남자. 아내에게 모든 방의 열쇠를 주되 단 하나의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한 이야기.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1440년 10월 26일 프랑스 낭트. 한 귀족이 화형대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질 들레. 잔다르크와 함께 싸웠던 전쟁 영웅,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귀족, 그리고 80명에서 200명 사이의 아이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푸른 수염의 실제 모델이었던 남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한 고고학팀이 폐허가 된 중세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티파주성. 한때 질들의 남작의 소유였던 곳이죠. 발굴 책임자인 마리 디폰 박사는 지하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벽 뒤에 숨겨진 방. 팀원들이 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3m 사방 정도. 그리고 그 안에는 뼈였습니다. 수십 구의 뼈. 모두 어린아이 크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벽면이었습니다. 벽 전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피로. 같은 문장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다. 문을 열지 마라. 푸른 수염. 마리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하나를 더 발견했죠. 낡은 철제 열쇠. 피처럼 붉게 녹슬어 있는. 때는 14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 소녀 엘리자베스. 가난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죠. 그녀의 가족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질들의 남작과의 혼담. 질드레. 당시 그는 34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하나. 잔다르크와 함께 영국군과 싸웠던 전쟁 영웅. 막대한 영지와 재산. 하지만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9명의 전처들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라졌다고.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지만 아무도 그 여자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수염. 검은색이었지만 특정 빛 아래서는 푸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금속 중독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소문일 뿐이다. 질들의 남작은 존경받는 귀족이야. 엘리자베스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435년 9월, 그녀는 질들의 남작과 결혼했습니다. 피파주 성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파주성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죠. 하인들은 거의 없었고 있는 하인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질드레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첫 며칠간은. 결혼 일주일 후, 질드레가 엘리자베스를 불렀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여보, 내일 사흘간 파리에 다녀와야 하오. 그녀는 큰 열쇠 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성의 모든 방 열쇠요. 보물창고, 서재, 예배당 모두 자유롭게 둘러보시오. 엘리자베스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때
질드레가 작은 열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피처럼 붉게 녹슬어 있는 열쇠. 단, 이 열쇠만은 사용하지 마시오. 이것은 지하탑의 방 열쇠요.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약속할 수 있겠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드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오. 좋은 아내로군. 내 전처들도 모두 약속했었지. 그 말에 엘리자베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질드레가 떠난 첫날, 엘리자베스는 성을 둘러봤습니다. 보물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예배당은 화려했습니다. 만션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전처들의 흔적이 없었어요. 초상화도 소지품도 아무것도. 마치 그녀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둘째 날, 엘리자베스는 그 열쇠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 방만은 안 되는 걸까? 몰토히 숨겨져 있는 걸까? 밤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정. 엘리자베스는 촛불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탑으로. 오래된 나선형 계단.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냄새. 뭔가 썩은 냄새. 계단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순간 열쇠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것처럼. 엘리자베스는 비명을 참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촛불을 들어 올렸을 때 벽이 보였습니다. 온통 피로 얼룩진. 그리고 바닥에는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체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젊은 여자들, 9구, 모두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벽에는 고문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일기장, 질드레의 필체로.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428년 첫 번째 아내 17세 3일간 지속됨. 1430년 두 번째 아내 19세 일주일. 1432년 메이고가 계속됐습니다. 각 아내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상세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435년 10번째 엘리자베스 18세 사흘 후 시작. 사흘 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일기장을 떨어뜨렸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봤군요. 질드레였습니다. 문가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엘리자베스. 파리에 간다고 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었어. 테스트였지. 질드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10명 모두. 호기심을 참지 못하지.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요. 엘리자베스는 촛불을 질드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엘리자베스는 문을 빠져나가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질드레의 발소리. 도망칠 곳은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성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순찰 중이던 병사들이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비명을 질렀고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질드레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성 안으로 사라졌죠. 엘리자베스의 증언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티파주 성을 수색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방의 9구 시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아이들 뼈. 질드레는 아내들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납치해왔습니다. 연금술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영생의 비약을 만든다며 80명에서 200명,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많았으니까요. 재판에서 질드레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담담하게, 거의 자랑스럽다는 듯이. 나는 신의 뜻을 거역했소. 그것이 나의 실험이었소. 1440년 10월 26일, 질드레는 화형당했습니다. 낭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녀는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평생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녀는 한 가지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방에서 나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벽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 아니면 울음소리. 하지만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었죠. 그게 뭐였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티파주 성은 폐쇄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2019년 마리 박사팀이 그 숨겨진 방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벽 뒤에 진짜로 또 다른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더 많은 뼈.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일부 뼈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컸고 구조가 달랐어요. 마리 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물학적 잔해, 추가 연구 필요. 하지만 연구는 중단됐습니다. 발굴 팀원 중 3명이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고 1명은 실종됐죠. 프랑스 정부는 티파주 성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지금도 그곳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인물 질드레의 범죄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질드레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의 범죄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를 페로의 동화 푸른 수염은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동화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지된 방 뒤에, 숨겨진 공간에 지금도 남아있을.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 브르타뉴를 여행하신다면 티파주 성 근처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녹슨 붉은 열쇠를 발견하더라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광대시체였습니다.